마니TV입니다. 안녕하세요. 시골에 집을 구할 때 어떤 방법을 찾으시나요? 막상 시골을 가서 집을 구하려고 하다 보면 매매집을 찾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런 면에서는 부동산 가게를 통해서 거래를 하는 게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골집을 살 때 부동산 가게를 이용해서 집을 사려고 할 때 어떤 부분을 감안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의 아파트나 빌라들과는 달리 시골의 집이라는 것은 이 가격이 정확히 정해진 게 없습니다. 팔려고 하는 집 주인의 마음이 곧 금액을 결정하는 거고요. 그렇다 보니 시골집을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 적정한 가격인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들려오는 얘기들을 보면 집주인은 5천만 원만 받아줘 라고 했는데 부동산 가게에서 6천만 원에 저 집을 내놓고 팔더라, 뭐 이런 얘기들 심심치 않게 듣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공인중개사를 통한 시골집 거래가 이게 참 적정한 금액인가라는 의심을 하게 되죠. 법적으로는 공인중개사 중개 수수료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현실적이지가 않아요. 금액에 따라 좀 차등은 있습니다만 0.6%, 0.5% 뭐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 매매 금액이 5천만 원이다. 그러면 중개 수수료가 30만 원이 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같은 건물 안에 있는 거 소개를 해주고 계약서를 쓰는 정도면은 모를까, 시골집처럼 손님을 태워서 20km, 30km를 운전해 가서 보여주기에는 사실 너무 턱없는 금액이 되는 거죠.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금액에 따라 이게 좀 다르기 때문에 네이버 같은 데 들어가면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실제로 얼마를 거래를 할 건데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얼마다 이렇게 입력을 하면 바로 알려는 줘요. 하지만 이게 현실성이 없다는 거죠. 법정 수수료가 현실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예를 들어 읍내에 있는 부동산 가게고 시골집이라고 하면 거리가 한 20km 정도는 떨어져 있겠죠. 그런 정도 거리에 집을 보여주고 오고 또 보여주고 오고 이런 입장에서 중개 수수료 20만원, 30만원 이런 거를 보고 꾸준히 그렇게 손님들을 모시고 다닌다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렇다 보니 집주인 입장에서는 내 손에 5천만 원만 쥐어줘 라는 요구를 하니까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5천만 원에 그 집을 내놓고 중개 수수료를 받는 것이 아니라 5,500에 내놓기도 하고 6천만 원에 내놓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차액을 발품 판 거에 대한 보상 수익으로 감안을 하는 거죠. 이런 부분을 꼭 나쁘다라고만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런 정보 없이 내가 발품 팔아서 시골집을 거래하려면 사실 한 번에 가서 바로 집을 정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번 왔다 가야 됩니다. 그런 수고를 공인중개사를 통하면 돌 수 있다는 거, 또 그런 거에 대한 경비를 어느 정도 감안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가 더 효율적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금액을 너무 많이 올려놓을까봐 하는 그런 걱정인 거지요. 공인중개사 중에서도 예를 들어 A라는 부동산에서 잡은 물건인데 B라는 공인중개사가 유튜브 영상도 올리고 판다고 하면 처음 잡았던 물건에 이 A 공인중개사가 잡은 금액보다 조금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중고 자동차를 살 때도 그렇고요. 그런 어떤 딜러들만의 이익이
한 다리를 건너갈 때마다 조금씩 올라가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을 가보면 공인중개사 분들이 유튜브를 하는 한 집에다가 매물을 좀 몰아서 주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유튜브를 활용하는 공인중개사 분이 매매를 했을 때 서로의 이익을 퍼센트대로 해서 나눠 갖는 이렇게 영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이만 튀겨지지 않으면 되는데 들어가는 입장에서 보면 예를 들어 나는 6천만 원을 주고 집을 사서 들어갔는데 가서 살다가 보니 전에 주인은 이거 5천만 원 받고 팔았다 하더라. 이렇게 1,000만 원의 차이가 나는 부분이 발생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내가 저 집을 사면서 중개 수수료를 냈나? 사실상 대부분이 안 냅니다. 엄밀히 따지면 집주인이 5천만 원에 팔아줘 했으면 5천만 원의 매물을 올려놓고 사는 사람, 파는 사람 양쪽에서 중개 수수료를 받아야 되는 게 법적으로 권장하는 중개 진행 상황인 것이죠. 하지만 시골에 집을 팔고 사고 할 때는 어느 쪽에도 중개 수수료를 받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집주인 입장에서는 5천만 원만 받아줘 했으니 5천만 원만 손에 쥐어주면 되는 거고요. 사는 사람한테는 5,500이 됐던지 6천만 원이 됐던지 그 금액에 팔면 중개 수수료 20만 원, 30만 원 안 받아도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중개 수수료를 안 냈다고 해서 절대 기분 좋을 거는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공인중개사 입장에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법정 중개 수수료가 0.6%면 시골집 한번 보여주고 오고 하면은 기름값에 하루 일당에 해서 보여주고 거래가 체결이 안 되면 그냥 하루 날아가는 거죠. 중개 수수료가 20만원, 30만원인데 그냥 그거 다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차익을 낼 수밖에 없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보는 그 매물 금액, 예를 들어 6천만 원이다. 그러면 그 6천만 원 안에는 건물주가 요구하는 돈,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분들의 활동비까지 다 포함된 금액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에서 제가 살고 있는 예천에 어떤 전원주택을 홍보를 한다. 그러면 수도권에서 손님들을 태워서 경북 예천까지 모시고 와서 보여드리고 모셔다 드리고 이런 작업도 이루어질 거란 말이죠. 그렇게 되면 전원주택의 분양가는 공사 대금 플러스 홍보비, 공인중개사의 중개수수료 이런 게 다 포함된 금액으로 분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가 내가 발품을 팔지 않아도 되니까 편한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누구냐에 따라서 실제로 금액보다 조금 더 뻥튀기 된 금액도 있다. 그런 거는 감안을 해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적당한 금액, 법정 중개 수수료보다는 좀 더 받으셔도 되고요. 대신 너무나 터무니없는 금액을 뻥튀기는 거는 좀 자제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다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몇몇 그렇게 운영하는 공인중개사가 있습니다. 시골에 집을 구하실 때 발품 파는 게 불편하면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가 분명히 편합니다. 하지만 또 이런 조심해야 될 부분도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정리를 하면 시골집을 구하러 다닐 때 내가 발품 팔러 다닐 시간이 여의치 않으면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 요즘은 공인중개사도 유튜브를 많이 하니까요. 그렇게 정보를 얻어서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도 좋은 방법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한편으로 우려되는 것은 집주인들이 어느 정도 책정을 해서 내 손에 돈을 쥐어줘 하니까 거기에서 플러스 되는 금액만큼은 부동산에서 어느 정도 기준을 좀 정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많이 튀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집을 샀는데 중개 수수료를 달라는 소리를 안 하더라 라고 해서 아이코 내가 중개 수수료만큼 돈 벌었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게 아니라 매매 금액에 다 포함이 되어 있더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모쪼록 시골살이를 준비함에 있어 크게 눈탱이 맞지 않고 적당한 금액으로 내가 원하는 집을 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인사를 드릴게요. 안녕히 계십시오.